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미술관이랑 박물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술계의 열풍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2025년 대한민국 문화계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지금 왜 사람들은 비싼 미술 전시회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65만 7,483명. 이게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숫자 하나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파리의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서울의 예술 역설입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불황이다 이런 뉴스가 매일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티켓 한 장에 3만 원이 훌쩍 넘는 전시회를 보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일단 그 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전시장으로 이끄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새로운 예술 소비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경제학에 립스틱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비싼 명품 가방은 못 사더라도 기분 전환 삼아서 예쁜 립스틱 하나 사는 그런 작은 사치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심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 립스틱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앰비슈머라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했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데서는 돈을 아끼더라도 이거다 싶은 가치 있는 경험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경험이 바로 좀 비싸더라도 아주 수준 높은 미술 전시회가 된 거예요. 특히 MZ세대에게 전시회 관람은 그냥 주말에 뭐 했어?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인스타그램 피드가 곧 나를 보여주는 문화적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전시를 보고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표현인 셈이죠. 자,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백화점까지 나서서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수가 불과 1년 만에 378만 명에서 651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랑 전시를 엮는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난리 났던 코스튬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마케팅을 정말 영리하게 한 겁니다. 와, 론 뮤익 전시회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죠. 53만 명, 그것도 딱 94일, 그러니까 석 달 남짓한 기간에요. 사실 극사실주의 조각,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박이 터졌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종합 선물 세트에 있었습니다. 일단 작품 자체가 주는 시각적 충격이 어마어마했고요. 여기에 소설가 김영화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는 오디오 가이드가 더해져서 이야깃거리가 풍성해졌죠. 또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는 소위 인스타그램업을 한 전시 공간. 이걸 본 사람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입소문이 터진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건 안 가면 안 돼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부작용입니다. 티켓 가격이 슬슬, 아니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티켓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걸까요? 그냥 장사가 잘 돼서 올리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해외 유명 작품들 들여오는 운송비나 보험료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요즘 유행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같은 건 아시겠지만 기술이랑 장비에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울 땅값, 임대료 비싼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비용들이 다 합쳐지니까 티켓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틉니다. 반전이 있어요. 전시회는 이렇게 미어터지는데 정작 미술품을 사는 시장, 즉 판매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시 관람객 수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데 고가 미술품 판매 시장은 반대로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십억, 수백억짜리 작품을 사들이는 큰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죽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보세요. 100억 넘어가는 초고가 작품 시장은 44%나 뚝 떨어졌죠? 큰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빗 세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는 거래는 오히려 14% 늘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품을 파는 소규모 갤러리 매출도 17%나 성장했습니다. 뭔가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럼 그 소규모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아트페어 구매자의 무려 40%가 MZ세대예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컬렉터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고가의 미술품을 살까요? 바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각 투자라는 건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엄청 비싼 그림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몇 잔 값으로도 피카소 그림의 지분 일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예술을 즐기면서 동시에 투자도 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 문화 지형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서울이 있습니다. 2022년에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서울에 들어온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2025년에는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고 전 세계 12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이 홍콩에서 서울로 넘어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술이 더 이상 금고 속 자산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는 것. 소수의 부자들만 즐기던 것에서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누구나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술이 이렇게 거대한 이벤트, 블록버스터가 되어갈수록 과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티켓플레이션 있잖아요. 계속 오르는 티켓 가격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벽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누군가를 남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